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마음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이의 시행착오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브루타에 관심을 가지고 하브루타에 좀 더 열심히 우리 아이와 해보자 라고 마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겪었던 시행착오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은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겪어서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우리 아이의 시행착오는 음식을 이렇게 삼키지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자동적으로 그냥 목구멍에 꿀떡 삼키게 되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특정 시기에 그때가 코로나였고 그리고 뭔가 음식을 삼키면서 비타민이 목에 걸렸던 기억, 그리고 혼자서 빈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알람벨이 울려서 혼자 뛰쳐나갔던 기억, 어떤 무엇이 특정 이유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아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순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이게 조금은 창피하잖아요.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삼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된 게 집을 책상을 테이블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 책상 테이블에 이렇게 막 휴지가 막 뭉쳐져 있고 이제 음식이 오래된 듯한 음식이 발견돼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아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하루 이틀 잠깐 못 먹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아이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삼키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마음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고 말라가는 아이를 바라볼 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무지만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괜찮아, 삼켜도 괜찮아, 목에 걸리지 않아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고 그 아이가 겪어나가는 시행착오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일이야 라고 아이를 다독여주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현상 자체로서는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걸 먹게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먹는 것에 포커스 온 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아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하고 같이 놀았을 때 아이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 어려움도 토로하고 말로 표현해 보면서 그 시행착오를 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제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그냥 너무나 아이는 못 삼키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들 다 뱉어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진짜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이의 시행착오를 묵묵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너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조금씩 씹어서 넘겨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해보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터전인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거 그리고 남편과 제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육아 방식이나 또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이 아이에게 혹시나 영향을 미쳤을까? 자기 검열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저희 가정이 단단해지는 시간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시행착오를 지켜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잘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흑역사가 떠올랐어. 이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왜 그랬지? 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지나온 시간을 보는 눈을 저는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좀 아이의 앞길을 잘 닦아주고 싶고 잘 쓸어주고 싶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다 쓸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조금은 힘들었던 저만의 가시밭길을 지나가면서 아이가 가다가 돌멩이를 만나고 가시밭길을 만났을 때 또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냥 같이 넘어지고
같이 그 가시밭길을 헤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그 앞길을 다 쓸어줘도 그 앞길이, 아이가 만나는 앞길은 또 다른 길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길을 지나갈 때 아이를 향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가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고 그 길에 엄마도 같이 가줄게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야, 그거 좀 해봐. 그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틀려도 괜찮아. 그런 어떤 그 괜찮아의 힘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망감보다 본인이 갖게 되는 실망감이 많아요. 그게 뭐 단지 시험 공부, 아니면 뭐 예체능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우리도 알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근데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그 아이의 마음을 터치는 해주되 너무 심각해지지 않게 지나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작은 고비를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저에게 지나왔던 그 고비가 아이가 겪어야 될 시행착오를 지켜봐야 했던 고비를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경상도 분이신데, 니는 네 아들 살리라, 나는 내 딸 살릴란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네가 제일 소중하대, 딴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되게 무뚝뚝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 엄마의 진심이 전해지더라고요. 너가 네 아들을 아끼는 만큼 나도 내 딸을 너무나 아끼는데 네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가 네 마음을 먼저 다독이고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뭐라카나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에게, 물론 엄마가 어린 시절 굉장히 저한테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겠죠. 근데 내 귀에 바로 귓가에 들리게 네가 제일 소중하다, 네가 제일 최고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그 메시지를 40이 돼서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차 안에서 막 울다가 남편한테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나 너무나 근사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우리가 애들한테 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어색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지 않겠냐. 우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너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전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좋을까 하고 남편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레터링 작업을 하자. 있잖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라는 글자를 우리 그러면 집집에 붙여놓고, 그리고 뭐 너의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것들을 다 레터링 작업을 해서 우리 벽에 다 방마다 붙여놓으면 어떨까 라고 남편이 제안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다 같이 이제 레터링 작업을 하는데 애들이 쑥스럽다면서 이게 뭐냐고 이런 거 막 부끄럽다고 막 이러긴 했는데, 그래도 침대 옆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방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속 아이들에게 거의 세뇌하듯이 네가 제일 소중해, 네가 최고야 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해줬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조금 가정의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야, 나 왜 이래, 나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장난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도 막 하면 야, 우리 엄마가 나 제일 소중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네가 제일 소중해, 넌 존재 자체로 아름다워 라는 메시지는 아이건 어른이건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할 메시지이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회복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